국민의힘은 표정 관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싸워도 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게는 도안이면 모인게.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백도만 아니면 저는 뭐 엄중하게 봐서 저는 이낙연과 이재명에게 다가가는 코로나의 의미가 다르다. 알고 보니까 정말 대선 그림의 조그만 한 조각이 대선의 시작이었다. 네, 청기누설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한번 다뤄봅시다. 이낙연 대 네. 이재명, 그러니까 두 대선 주자 간의 논란. 이걸 넘어서 이제 지지층 간의 논란으로 좀 번지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난 그렇게 안 보는데 더 싸워도 된다.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싸운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여권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 네. 그 반사이익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얻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이잖아요. 뭐 흔히들 하는 이야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여권 내 싸우면 반대편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내 혼선, 예. 혼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뭐 그 반사이익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떤 점에서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 자 봅시다. 예. 얼마 안 지난 이야기니까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치고 나왔어요.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예. 4차 추경 빨리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물론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싹 묻혀버렸어. 왜냐하면 여권 안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걸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언론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뒷전으로 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선수가 아니라 링 밖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야. 링 위에는 이낙연, 이재명만 있고 그렇지. 국민의힘 밖에 있는데. 그렇지. 아니, 그렇지만 부각은 안 됐지만 그래도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여권 이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범위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넓혀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집권 세력이 저렇게 지지고 싸우면 저거 싹수가 노란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을 차라리 지지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먼저 그 유권자의 어떤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잖아. 예.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 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아니지. 월담 예. 담을 넘는 현상은 당분간은 없다. 아하. 왜냐하면 여권 내 이 논란은 우리가 이제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이걸 네. 약간만 틀면 또 뭐죠? 이게 찻잔 안에서의 각축이야. 그러니까 찻잔 안에 찻잔이 깨질 일은 없어. 찻잔 안에 각축이고 찻잔이 깨질 일 없다. 찻잔이 좋습니다. 깨질 일이 없으니까 물이 어허. 찻잔 밖으로 흘러넘칠 일은 별로 없다. 참 좀 어려운데 월담 얘기도 나왔고요. 찻잔 얘기도 나왔고. 자,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월담을 안 되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결국 담이 뭐냐면 이낙연 대표다. 이 이낙연 이야기인데 대표가 월담 이게 무슨 의미다. 얘기인고 하니 네. 자 국민의힘의 노선 내지 입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흡수되고 있다는 거야. 쉽게 보면 어렵게 그러니까 둘 다 선별이야. 비슷해요 입장이. 그지? 뭐 같죠 뭐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뭐냐면 국민의힘하고 이낙연 대표가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로 이게 프레임이 딱 이렇게 짜여져 버린 거지. 아하. 그지? 예. 그러니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그 여파가 월담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흘러갈 여지가 없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네. 국민 반응이 보편이 맞는 것 같은데 쪽으로 흐르면 그 덕은 이재명 지사에게로 가고 이재명으로 가고 선별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덕은 이낙연 대표에게로 흐른다. 결국 국민의힘은 아무 상관없는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는 아하.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어. 아하. 그러니까 이 정치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권 내에서 돌고 돈다. 환류가 된다. 따라서 여권 전체로 보면 네. 아무리 해도 별로 미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더 싸워도 된다. 더 이렇게 싸워도 이야기를 된다. 하는 건데 싸워도 된다. 싸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자, 이게 궁금합니다. 싸워야 될 이유 그게 뭡니까?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네. 어차피 이제 언론이 뭐 이제 두 대선 주자간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니까 대선 이야기를 안 끌어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대선판 밑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두 사람이 뭐 1, 2위니까요. 여권 내도 그렇고 뭐 다 전체 전판국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재명 그 지사가 후보가 되는 경우하고 이낙연 그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경우 요 두 가지인데 네. 여기서 지난주 얘기를 그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김종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김종인표 정강 정책이 좌로 반클릭 이동을 했다고 했지. 네, 중간 쪽으로. 예. 그러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운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그냥 그거로 그러니까 대선에 임한다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야. 네. 클릭을 좀 이동해서 대선에 임한다. 그 상태로 네. 그러니까 후보가 누가 되든지 김종인표 정강 정책에 따라서 뭐 공약이 나오고 노선이 나온다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인데 네. 이낙연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 대 이낙연의 대결 구도에서 나오는 정책 차는 정책의 차이는 최소화가 되면서 대선판 전체의 틀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이낙연이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지.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가 된다면 정책 차가 최대로 벌어지면서 대선판의 틀은 왼쪽으로 이동을 해. 왼쪽으로 간다. 그지? 예. 그러니까 결국 대선판의 성격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물론 나중에 보긴 봐야 되지만 네네. 이게 아니라 이낙연 대 이재명의 각축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국민의힘이 누가 되든 간에 일단은 이낙연, 이재명의 어떤 그에 따라서 판이 좀 바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책적 측면으로 한정을 해서 네. 정책적 측면으로 이제 한정해서 이 그 두 사람의 경쟁이 바로 판가름이 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계기가 있긴 있어. 네. 그게 뭐가 있냐면 2차 재난지원금이 계기인데 자 엊그제 정부가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야?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적 평가가 뒤따르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지? 이제 곳곳에서 효과가 뭔가 검증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건데 선별로 갔던 이낙연의 길, 그다음에 보편을 주장했던 이재명의 길 이게 이제 심판대에 오르는 거가 되겠지. 그렇죠. 선별이 1차 때는 보편으로 갔다고 봐야 되니까요. 2차 그렇죠. 선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두 사람이 조금 평가를 받을 것 같네요. 근데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그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재밌는 게 두 사람의 평가를 받는 처지가 달라. 처지가 다르다. 왜 처지가 다를까요, 두 사람이? 어떻게 자, 다르다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가 속도전을 펴면서 네. 선별을 밀어붙여서 결정을 했을 때 음, 언론은 그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해결사라고 묘사를 했어요. 정치적 해결사, 그렇지. 예, 대표로서.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합치, 이런 뭐냐면 얘기 그 하면서? 전공이 어떤 뭐냐면 집단 휴진 문제까지도 네. 뭐 이제 풀어서 해결사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 근데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에게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크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대박을 치거나 아하. 독박을 쓰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독박도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네요. 자,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얘기하고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치고 빠졌어. 치고 빠졌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네.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보편 지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일 국인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를 보던데. 근데 만약 보편 주장으로 됐을 때는 본인이 독박을 쓸 수도 있다 이 그렇지. 말씀이네요. 근데 오. 자 이게 뭐냐면 어차피 최종 단계 결정 주체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발제자, 굳이 발제자. 비유하자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돼야 됐고 또 그렇게 됐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를 않아.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그뿐이냐? 또 뭐가 있냐면 지역 화폐를 사면 3만 원을 더 얹어준다. 저희 경기도 또 해주기로 했어요. 하여 경기도면 되게 그러니까 자랑을 해. 자랑이 아니고 이제 그쪽 또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을 쓴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저는 나쁘진 않습니다. 바로 저한테 이게 이제 입장에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어떤 네. 지급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걸 또 치고 나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제 그 정부 여당이 결정했던 선별 지급이 자신에게 불리한 평가로 이어지더라도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자락을 미리 깔아버린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네. 여기서 경기도에서 성과를 내면 네. 어떻게 돼? 상쇄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경기도에서는요, 뭐 좀 줬어요. 우리는 20만 원 사면 5만 원 더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렇지.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지역 화폐로 주니까 또 일정 기간 동안 쓰지 않으면 선착순을 빨리 쓰도록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선별 지급이 잘못되더라도 잘 돼서 본인한테 이득이 없더라도 경기도에서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낙연 대표에게는 도안이면 모인 게임이야. 이낙연은 도와이면 뭔데?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백도만 아니면 돼.
거의 개 걸만 해도 걔 되네요. 거리 돼도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이재명 백도만 안 하면 된다. 백도만 아니면 되는 백도 거야.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그래 백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걸 깐 거잖아. 아, 쉽게 밑도 얘기를. 또 깔아버렸네. 또 그렇지. 깔아버렸네. 와. 그러니까 더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예. 이 판은 두 사람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누가 무게가 더 나가냐고 재는 판이 아니라 아하. 내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만 올려놓고 재는 판이다. 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부작용과 반발이 생각보다 적으냐 크냐 네.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낙연 대표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이낙연도 알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부분 손질을 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혹시? 손질을 했다고 이낙연 대표가 뭘 소진했어요?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없어? 혹시 통신비 말씀하는 오케이. 겁니까? 그지? 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는 제외. 저희는 빠졌어요. 그지? 처음에 했는데 아, 진짜 청와대에 처음에. 갔잖아. 새 네. 지도부가. 청와대에 가서 이낙연 대표가 그냥 그러니까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줍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잖아. 딱 그대로 받았죠. 그지? 다 줍시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맞습니다. 보편이라고 보니까 다들 이야기하잖아. 요거 보편적 지급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내가 볼 때 이건 보험용이야. 참 왜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선별로 해놓고 약간은 불안하니까 보편을 깔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건 긴급 재난지원금 아니냐. 아. 그러면 지급의 원칙이 더 많은 재난을 본 어려운 사람한테 사람한테. 그러니까 주는 게 맞다. 음. 뭐 신념이다. 이런 어떤 요제 그러니까 발언을 계속을 해왔어. 네. 근데 며칠 뒤에는 전 국민이 2만 원을 꺼냈어. 그렇죠. 통신비 2만 원 이게 효과가 뭔가 좀 충돌을 빚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반대적이죠, 완전히. 근데 이게 사실은. 충돌을 빚는 게 아니라 네. 나란히 가는 것으로 무슨 얘기냐면 진경로와 퇴광로를 다 열어버린 거지. 야. 진경로는 뭐냐면 선별이야. 내 정책은 선별이다. 이거 선별해야 된다. 선별이야. 근데 여차하면 뒤로 빠질 수 있는 퇴광로까지 다 열어놓은 거야. 와. 그게 퇴광로가 통신비 2만 원이라는 거야. 이렇게 분석을 했군요. 저는 저거 준다니까 좋긴 좋은데 저거 뭐 왜 주노 이래 그냥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안 받을려? 진경로와 안 받을려? 받아요 줘요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진경로와 태강로를 확보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신비 2만 원을 앞세우면서 보편을 완전 반대한 게 아니라 네. 당시에는 재정을 고려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을 뿐이다라고 논리를 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거야. 근데 음. 이게 결국은 이게 잘한 정책인지 잘못한 정책인지 판가름이 이렇게 쉽게 날까요? 내가 볼 때는 판가름이 쉽게 나지는 않겠지. 아까 이제 국민적 평가 내지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네. 했는데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원래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나오면 네. 팩트 체크했으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석이 막 뒤에 붙는 거잖아. 뒤에 계속 해석 그치? 붙입니다. 그 해석이 붙으면서 예. 입장 주장으로 막 가는 건데 예. 자 그래서 오래 갈 거야. 그리고 오래 오래 갈 간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사실은 2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산이 버티고 서 있어. 산이 또 있다고요? 그런 산이 그거보다 더 큰 산이야 이건 뭐야. 뭐가 더 큰 산이 그게 있을까요? 뭐냐면 기본소득이야. 기본소득. 아, 기본소득. 그치? 이재명 지사가 꺼내 나왔던 근데 뭐 이재명 지사 얘기는 둘째치고 네. 지금 꼬무락대고 있는 게 두 가지 움직임이에요. 첫째,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네. 보편적 기본소득 법안을 자 이제 발의한다고 했어. 법안 발의 서명 얘기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예. 그 사이 혹시 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다가 반면에 국민의힘은 뭐야?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을 담았어. 네, 그러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건 선별로 가.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기본소득이 맴맴맴 되는 수준에서 이제는 뭐냐면 국회에 던져지는 거야. 그렇죠.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크게 던져진다. 국회에 던져지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던져지는 거야. 조정은 의원발 보편과 국민의힘발 선별이 두 개가 동시에 국회로 던져져.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정책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본격적으로. 네. 자 잘 봐야 하는 건 이 판이 열리면 판이 열리면 이 논란의 범위, 이 논란이 어디까지로 이제 번지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 이낙연 대표의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네. 재난지원금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야. 판이 열렸을 때, 어. 이 기본소득의 논의의 판이 열렸을 때. 왜? 아하. 근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 예. 근데 비교해서 그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 판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이재명은 달라질 게 없다. 오히려 왜냐면 이재명 지사는 계속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평소 스텝을 밟으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어떤 주장 내지 어떤 일관성, 선명성을 더 확실히 내보일 수 있는 판이 열리는 거지. 아하. 나쁠 게 없어.
이재명은 나쁠 게 없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 나쁠 게 없는데 반면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까딱 잘못하면 실현의 계절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잠깐만요. 조금 이해할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이재명은 달라질 게 없는데 이낙연은 실현의 계절. 이거 재난지원금, 기본소득법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재난지원금은 신속을 요하는 결정사항이었어. 그지? 그다음에 결정의 권한이 정부하고 집권 여당에 있었어. 이낙연 대표한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걸 결정을 끌고 갈 수가 있었어.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까 숟가락 못 얹었다. 링에 못 누르고 링 밖에서 국물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 예.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 표로 이낙연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본소득은 신속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야. 오히려 대선 내내 이게 어떤 게임의 소재가 될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중요한 대선의 공약이든 대선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본 정책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이 차이가 그러니까 사안의 이 차이가 뭐냐면 이낙연 대표의 처지를 바꿔놓는데 재난지원금 의제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선도를 했지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소득에서는 양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소득으로 가면 국민의힘도 이낙연 정책 반대할 수 있고요. 이재명하고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선별로 계속 간다면 이재명 지사로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계속 잽을 날릴 거야. 자, 이낙연 대표 확실하게 입장 밝혀라. 뭐 할 거냐? 밝혀라. 자,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이낙연 대표는 좋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햄릿형 정치인인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다. 햄릿이 되거나 아니면 좌고우면형이 되거나. 아이고 뭐 오야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저는 저는 뭐 엄중하게 봐서 저는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정부는 엄중하게 선별할 것입니다. 엄중하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끈하게. 선별이다 나는 선별이다. 그래 화끈하게 난 선별의 기수로 갈란다. 이렇게 설정하면 뭐 심플하지. 선별로 가가지고 국민의힘하고도 얘기하고 이재명은 난 다르다. 이러면 되죠. 근데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깨끗한 게 좋은 거잖아. 깨끗한 건 단순화할수록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난 선별의 기수다. 이렇게 갈란다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 정치가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아까 통신비 2만 원에 담긴 고뇌. 거기 고뇌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보편이라도 그러니까 진경로와 태강로를 다 봐야 돼. 뭐라도 밑자락 깔아놔야지 큰일 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왕이면 좋게 표현을 해줘. 고뇌. 자, 고뇌. 통신비 2만 원에 담긴 고뇌를 잘 읽어보라고. 자, 왜 그러니까 고뇌를 하겠냐고 이낙연 대표가. 문제는 코로나19야. 코로나19. 자,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잡히어서 만약에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선별의 기수로 계속 내달려도 상관이 없을 거야 아마. 코로나가 잡혀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지원금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얘가 뭐냐면 2012년 총선 대선 때 박근혜 당시 그 대표가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 아니었어요? 그때 뭐냐면 경제민주화 이슈가 선점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정치적 도전 여지를 봉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총선 구도를 짜는 것을 차단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 이슈 선점이 어쩌면 대선판을 흔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뭐냐면 역으로 돌려줄 수 있어. 이낙연 대표 입장에. 뭐냐면 만약에 기본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선별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해. 선점을 해버리면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차단을 해버렸지. 조금 전에 재난지원금 얘기했던 거와 동일한 지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이 얘기는 이해가 되지. 그렇죠. 이해가 그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반대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이제 날이 추워져서 혹시 이게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올 거를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 코로나19 2차, 3차 대유행도. 근데 물론 코로나19가 다시 나오면 안 돼. 이거는
국민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사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긴 해. 그래도 안 하지만 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안 돼야 불구하고 되겠지만, 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 또 코로나19가 뭐 창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돼도 바로 지원금 그거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걸 이제 가정을 해놓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이때도 그러면 선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선명한 노선으로 내놓고 견지할 수 있느냐. 어? 어렵다. 자, 그러면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기본소득은 나는 선별이요 하는데 그러면 재난지원금 보편으로 갑시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의 스텝은 무엇입니까? 저는 엄중할 뿐입니다. 지금 트위스트 주십니까? 딱 그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어떤 이거는 질문에 이제 그 선별,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비 2만 원에 담긴 이낙연의 고뇌가 바로 이것이다. 무슨 얘기냐? 아까 네. 보험료라고 했잖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여지. 여기서 좌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기본소득까지. 기본소득까지 좌회전 할 수 있는 여지. 물론 그걸로 좌회전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지만 남겨. 여지만. 그러니까 간보기. 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좀 대단한 게 형님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우리 총선 청기누설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만 기본소득이 그때만 해도 대선이 꽤 많이 남았는데 대선판을 흔들 것이다라고 형님이 예측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벌써 그 예측이 그지? 맞네. 와, 그지? 벌써 맞네요. 그런 얘기는 꼭 해야지, 그지? 근데 예, 대단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예. 그 이낙연 대표가 왜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가를 분석한 시간이 있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청기누설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지? 예. 이 편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낙연의 노선은 어벤져스의 일원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예. 빌런이 되면 안 되고 네. 어벤져스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연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별도 편이 있어야 된다.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든 자기 편이 하나 있어야 된다. 토로가 되든 우리가 뭐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도 편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네. 해서 기억나지? 네. 어? 자, 문제는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편? 이거를 만들 수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 이 만들려면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까지는 닥터 스트레인지 같진 않아요. 아직 어벤져스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뭐냐면 같은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신의 별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별도 편을 만들 수는 없어. 네. 다른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소득은 딴 사람들의 그러니까, 편 같아요. 본인은 그렇지. 조연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이게 코로나가 복잡한 게 이 별도 편을 만들 환경을 조성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코로나야. 아하. 왜냐하면 자 본인은 다시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으면서 여기서 성과를 내면 그게 큰 정치적 지점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특화권과 주도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치고 나갈 아젠다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이 국면에서 해결사 역할만 요구받는 상황이야. 계속 처음부터 그치? 국난극복위원장 때부터 지금 대표할 때까지 뭔가 이슈를 선정하기보다는 막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해결사 내지 소방관의 역할을 계속 요구받고 있는 거야. 이건 주인공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면.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벗어났다고 쳐. 저기 네. 이제 그 터널 끝이 보이고 햇볕이 들어와. 보이네. 그런다고 그러면 되느냐? 이것도 아닌 게. 자, 대선 때가 되면 나오는 게 시대 정신이야. 항상 얘기하죠. 그러면 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좋든 싫든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공산이 되게 높아. 너무나 높을 것 같아요. 그지?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그 완전히 그러니까 진정되고 내지 나아가서 종식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여파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대선판을 완전히 그 가로지르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한 경제 이슈를 대선 이슈로 삼으려고 할 게 거의 불을 보듯 뻔해. 그렇죠. 그지? 본인은 자, 경제 전문가니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별도 편을 제작을 하는데 그 스토리는 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속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야. 편이다. 그러면 편이다. 어떻게 되는가? 예. 속편은 창의적 스토리가 안 나와. 절대 안 나올 수 그렇지. 안 나오겠죠. 그렇지. 예.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놓고 보면 바로 이거야. 이낙연과 이재명이라는 두 사람 입장에서 코로나19가 의미가 전혀 다른 거야. 그러네요. 지금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재난지원금만 봐도
이게 달리 보이네요. 두 사람의 입장이. 그러니까 시작이네, 시작 이게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이 코로나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러니까 최장수 총리 재임 기간의 어떤 이력을 살려가면서 네. 전혀 다른 아젠다를 던지고 그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특허권과 주도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이거를 대선판을 관통하는 것.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로 만들면 제일 좋은 건데. 우리가 말한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 이낙연 편에서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한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 뭐냐면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오히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본인은 코로나를 해결해야 되고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 코로나를 그러면 상수로 놓고 보면 아하. 코로나를 상수로 놓고 보면 이낙연과 이재명에게 다가가는 코로나의 의미가 다르다. 내 얘기는 이건데. 자, 바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잖아. 그 누구도 대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결국 둘다 눈은 마찬가지로.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아하. 그러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포석을 놓느냐 안 놓느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왜 그러면 이낙연 대표하고는 다르게 의미가 전혀 다른 거냐. 본인은 어차피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주창을 한 사람이야. 맞아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남시장 때부터 이제 주창을 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이 지속된다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은 최대한 무르익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맞습니다. 더 좋죠. 그렇지. 지금 그게 빠져 떨어졌잖아요. 그게 징검다리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인 것이고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징검다리를 밟아가면서 기본소득이라는 논의로 확장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저 이재명 입장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들어낸 환경에서 이낙연의 처지와 이재명의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정반대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재난지원금 논쟁이 벌어졌던 거야. 사실은 정리를 하면. 와, 나는 왜 그냥 다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싸우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대선 그림의 조그만 한 조각의 대선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대선과 연결해서 본다면 네. 뭐 그 자체가 이제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정책이 옳고 그러면 논외로 치고 대선과 연결해서 이야기 놓고 본다면 재난지원금은 더 큰 대선 아젠다를 염두에 둔 포석 내지 반석. 이라는 건데 근데 이건 돌 그 자체만 놓고 봐서는 알 수가 이게 포석인지 반석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아니면 예. 그냥 짱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것이 놓인 위치를 봐야 이게 포석인지 반석인지 알 수 있는 건데 위치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 CCB와는 별도로 이게 대선과의 상관성을 보면 네. 이게 지금 누구에게는 어떤 포석으로 놓고 있는 건지 하하. 누구에게는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재난지원금 뭐 2차 지급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쉽게 볼 수 없는 게 누구한테는 기회, 누구한테는 정말 불운에 빠질 수 있고 반석이냐 포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다.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예.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청기 뉴스에도 어쩌면 이 재난지원금 얘기, 기본소득 얘기도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대선할 때까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청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재난지원금 엄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